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son입니다. 여러분 등산복 사실 때 어떤 것 고르시나요? 혹시 이름값 때문에 고어텍스가 들어간 제품을 고르진 않으시나요?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살 때도 고어텍스가 꼭 들어간 제품을 찾진 않으시나요? 물론 고어텍스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은 사실 등산할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고어텍스 등산복과 등산화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텍스는 아마 등산복 소재 중에는 가장 유명한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어텍스는 물론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등산복과 등산화에서 고어텍스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고어텍스는 그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등산을 이렇게 많이 다니지만 고어텍스가 들어간 옷은 단 한 벌도 없고요. 그리고 고어텍스가 들어간 등산화는 있지만은 보통 3계절, 봄, 여름, 가을에는 고어텍스가 들어간 신발을 거의 신지 않고요. 겨울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고어텍스 제품이 없이 다녀도 전혀 불편함 없이 등산을 다닐 수 있는데요. 고어텍스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고어텍스 소재의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어텍스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왜 제가 고어텍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면은 우선 고어텍스 소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어텍스는 원단이라기보다는 원단과 원단 사이에 들어가는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고어텍스는 테플론 아시죠? 보통은 후라이팬에서 눌러붙지 말라고 코팅해주는 그 테플론을 가열을 하다 보면은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의 크기가 물 분자보다는 작고 수증기 분자보다는 커서 물은 통과하지 못하고 수증기만 통과하는 그런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상생활의 용어로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고어텍스는 즉 밖에서 들어오는 물과 바람은 막고 안에서 나는 땀은 수증기 형태로 배출할 수 있는 소재의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고어텍스가 들어간 옷들은 하드쉘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드쉘은 보통 완전 방수, 완전 방풍, 거기에 옷에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는 발수 기능,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통 하드쉘이라고 합니다. 좀 더 다른 기준으로는 고어텍스처럼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자켓을 하드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류법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방수와 방풍, 발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기능인데 고어텍스가 투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투습 능력이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고어텍스 필름이 없는 것보다 투습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 말인 즉슨 바람이나 눈이나 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그 비싼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눈이나 비는 하드쉘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방풍 같은 경우는 고어텍스나 아니면 하드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가벼운 무게에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방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하드쉘을 구매하거나 소지하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조금 더 간단한 신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화를 살 때 보통 고어텍스 필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필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느 사이트에 어떤 신발이 좀 싸다라고 올라오면은 고어텍스가 없으면은 그 인기도가 확 떨어지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겨울에 등산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고어텍스는 절대로 필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어텍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방수와 투습인데요. 투습은 고어텍스가 없을 때보다 떨어지고요. 방수의 기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은 등산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거의 필요가 없는데요. 비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수 기능이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고어텍스 신발로는 방수가 되지 않고요. 그 외에 또 발목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게이터가 필요합니다. 방수 신발을 신는다고 하더라도 게이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나마 조금 필요한 것이 조금 낮은 개울을 건널 때 고어텍스 들어있는 방수 신발이라면 조금 첨벙첨벙 걸어도 발이 젖지 않게 건널 수 있지만 사실 등산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화나 트레킹화에서 고어텍스가 필수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고어텍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등산화를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단 한 켤레만 살 때는 고어텍스가 들어있는 혹은 방수 재질의 등산화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겨울 때문인데요. 겨울에는 눈 속에서 등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 신발에 방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발이 젖어서 발의 동상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용 신발과 그리고 3계절용 신발을 따로 구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고어텍스가 들어가지 않은 등산화를 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방수가 되지 않는 트레일 러닝화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등산을 다닐 수 있고요. 오히려 고어텍스가 없어서 안에 발에서 난 땀이 조금 더 빨리 증발돼서 신발 안의 컨디션이 조금 더 쾌적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무게도 가벼워서 개인적으로는 등산화를 2개 이상 구비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3계절용 등산화는 굳이 고어텍스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등산복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어텍스가 필요한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수입니다. 그럼 비나 눈이 올 때 등산을 가야 되는데 우선 비 올 때 여러분 등산 나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 올 때는 등산을 잘 가지 않습니다. 고어텍스는 그럼 언제 사용하냐? 겨울에 사용하거나 혹은 봄, 여름, 가을에는 예보상 비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방에 넣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저처럼 등산 많이 하는 사람도 1년에 며칠 없습니다. 또한 이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싼 고어텍스 옷보다는 그냥 판초 우위나 우위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고어텍스 하드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상반신은 다 비를 막아주지만은 하반신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지나 신발이 다 젖게 되는데요. 판초 우위 같은 경우는 하체도 젖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만 조심히 걸으면 신발도 젖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비가 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위가 고어텍스 등산복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닐옷은 투습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비닐옷 자체는 방수와 방풍은 100% 차단을 해주지만 안에 있는 습기를 배출하지 못해서 우위 안에가 온통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어텍스의 투습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투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는 거의 효과를 못 느낀다고 생각이 될 만큼 고어텍스의 투습 능력이라는 것이 그리 뛰어난 성능을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계절에 만약 비 올 때를 대비한 옷이라고 하면은 고어텍스가 들어간 하드쉘 옷이 저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겨울 산행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고어텍스 하드쉘이나 혹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다른 소재의 하드쉘 하나쯤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눈이 오는 상황에서 등산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등산로가 가려져서 초심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눈 온 직후에 가는 것이 좋지 눈 올 때는 등산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눈 올 때 막아주고요. 그리고 굳이 눈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나뭇가지에 있는 눈이 내려서 등산복이 젖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겨울에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추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방풍이 중요한데요. 소위 말하는 하드쉘이 아닌 바람막이, 예를 들자면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아크텍스 스커미시 같은 경우는 완전 방풍은 아닙니다. 방풍 능력이 굉장히 좋지만은 사실 바람이 새어 들어와요. 하지만은 하드쉘 같은 경우는 완전 방풍이 되도록 소재 자체도 고어텍스나 혹은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손목이나 자크나 모자나 이런 것들이 모두 바람이 새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소백산이나 설악산과 같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혹한의 환경에서는 하드쉘이 하나쯤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드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2레이어, 2.5레이어, 3레이어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비싼 3레이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레이어라든지 이런 적당한 가격대의 하드쉘 줌은 겨울 산행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고어텍스나 혹은 뒤에 말씀드린 다른 소재로 된 하드쉘을 하나쯤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드쉘이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해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하드쉘의 선택지가 고어텍스밖에 없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드쉘은 파타고니아의 토렌쉘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는 하드쉘인데 고어텍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H2NO라는 원단으로 제작한 제품이고요. 또한 제가 이거 전에 사용하던 마운틴 하드웨어의 2.5레이어 하드쉘도 있었는데 그 제품 역시 고어텍스가 아니라 드라이큐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드쉘의 목적은 완전 방수, 완전 방풍, 그리고 발수, 그리고 투습 기능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으면 하드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어텍스 원단이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많이 팔리다 보니 경쟁사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토렌쉘에 사용된 파타고니아의 H2NO, 마운틴 하드웨어의 드라이큐, 그 외에도 폴라텍 네오쉘, 그리고 퍼텍스 등등 웬만한 등산 브랜드들은 각자 하드쉘 소재가 하나쯤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국내 한 블로그에서 찾은 표인데요. 이렇듯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하드쉘 소재가 있습니다. 하드쉘의 성능의 기준이 되는 수치는 딱 두 가지인데요. 내수압과 투습력입니다. 내수압이라 함은 비가 얼마나 많이 올 때 물이 스며들지 않느냐라는 능력인데 제가 볼 땐 현재 출시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내수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뛰어난 내수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수압이 아니라 투습력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고어텍스의 내수압과 투습력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뛰어난 투습력이라고 하더라도 저같이 땀 많은 사람에겐 충분하지는 않은 투습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고어텍스와 다른 하드쉘 소재와의 어떤 가격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도 과연 고어텍스를 구매할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고어텍스 들어간 제품들은 보통 3레이어로 가면 한 40만원, 5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1년에 10번 이하로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은 가격이 좀 부담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파타고니아 토렌쉘을 선택을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하드쉘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굳이 고어텍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디자인 그리고 성능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좀 본인에게 맞는 하드쉘을 찾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길게 고어텍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좀 등산 커뮤니티나 아니면 등린이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무턱대고 고어텍스 자켓을 샀다가 입지도 않고 장롱 한 구석에 박혀있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고어텍스는 좋은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꼭 필수로 있어야 하는 옷도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겨울 산행을 대비해서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만 그것도 꼭 고어텍스라는 특정 원단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정 고려하셔서 꼭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